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주를 출발해 제주로 가는 항공편이 오늘부터 하루 2회 왕복으로 중편됐습니다. 아침에 출발하고 저녁에 도착하는 항공편이 생기면서 타 공항을 이용하던 여행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김진아 기자입니다. 원주 제주 노선이 첫 증편 운항을 시작했습니다. 원주공항 개항 22년 만으로 오는 10월 26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증편되는 여객기는 130석 규모로 저녁 7시 10분 제주를 출발해 원주공항 계류장에서 밤을 지내고 다음 날 오전 8시 50분 다시 제주로 출발합니다. 탑승률을 감안해 주 4회만 운영됩니다. 증편 첫날 여객터미널에는 오전 출발 제주행을 타려는 여행객들로 붐볐습니다. 기존 오후 출발, 오전 도착 스케줄이 불편해 청주나 김포공항을 이용했던 도민들은 크게 반겼습니다. 오후 비행기를 타면 이제 하루 다음 거의 도착했을 때 시간이 중간 도착이다 보니까 그랬는데 이제 아침에 출발해서 도착하면 그래도 하루 일정이 좀 더 늘어나는 것 같아요. 강원도는 경기 남부권과 충청북도 항공 수요를 끌어들이기 위해 적극 홍보에 나서는 한편 70%대 수준인 탑승률을 80%까지 올려 추가 증편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용역을 통해서 이제 수요가 이제 검증되면은 저희 이제 그 대한항공이나 이제 뭐 플라이 강원 이제 투입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이제 검토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추가 증편에 앞서 해결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항공기 출도착 간격이 2시간 이내로 좁혀질 경우 여객 청사의 대기 공간이 부족하고 동절기 항공기 운항을 위한 제설 시설을 갖추는 것도 시급합니다. 항공기 증편으로 장기 주차 수요가 크게 증가해 주차 시설의 확장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한편 공항 이용에 걸림돌이던 운항 시간이 개선되면서 만성 적자에 시달리던 원주공항의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아입니다. 강원 도민 프로축구단인 강원FC가 올해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등 관중 편의 제공에 힘쓰고 있습니다. 강원FC는 오늘 춘천에서 열린 홈 경기에서도 성남을 꺾고 2연승을 달렸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춘천 송암 스포츠타운 앞에 대형 버스가 도착합니다. 강원FC 홈 경기가 열릴 때마다 춘천 시내는 물론 강릉과 원주, 철원 등 18개 시군에서 출발한 셔틀버스입니다. 최소 인원 30명만 모이면 각 지역에서 경기장까지 무료로 운행돼 호응이 높습니다. 재익 선수랑 현식 선수 보려고 연간 회원권도 끊고 양양에서 셔틀버스도 타고 오고 그랬어요. 관중들을 위한 사인회와 깜짝 선물 이벤트도 마련됐습니다. 춘천 출신인 영국 프리미어리그 공격수 손흥민 선수를 직접 보러 갈 수 있는 항공권과 티켓이 걸린 경품 추첨에 관중들의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강원FC의 연간 회원권 판매도 지난 시즌에 비해 3배가량 늘었습니다. 성인 일반석 기준으로 12만 원인 연간 회원권은 현재까지 1,200장 넘게 팔렸습니다. 올해는 이제 축구에 아이가 많이 관심을 갖게 되다 보니까 또 춘천에 살고 강원도에 힘을 보여주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응원의 힘을 보여주기 위해서 쌀쌀하고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 속에 펼쳐진 경기. 도민들의 응원은 뜨거웠습니다. 강원FC는 성남을 상대로 기분 좋은 승리를 따냈습니다. 후반 17분 김현욱 선수가 왼발로 상대의 골망을 가로지르는 선제골을 뽑아냈지만 다시 동점골을 내줬습니다. 팽팽하던 동점 상황은 경기 종료를 앞둔 후반 43분에 신강훈 선수가 극장골을 성공시켜 경기는 강원FC의 2대1 승리로 끝났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우리 팬 여러분들이 와서 열렬히 응원해 주셔서 굉장히 고마웠고 또 그게 우리가 오늘 승리를 보답한 것 같아서 참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중 동원 노력에 2연승까지 따낸 강원FC. 도민들과 호흡을 함께하기 위해 다채로운 참여 이벤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소음성 난청은 오랜 시간 소음에 시달리는 광산 노동자들에게 많이 발생하는 산업재해입니다. 하지만 광산 노동자가 소음성 난청으로 장애 판정을 받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용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74살인 권태규 어르신은
광산에서 24년간 일했습니다. 지난 2015년 근로복지공단에 소음성 난청 장애급여를 신청했지만 4년이 다 되도록 판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결정을 안 한다 이게요. 죽을 때까지 기다리나. 그렇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면은 우리나라도 법치국가니까 법으로 해결하든지 할 건데 결정을 안 지우니까. 광산에서 23년간 근무한 임기수 어르신은 일반적인 대화가 어려울 정도지만 장애 판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소음성 난청으로 장애 판정을 받으려면 법의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거점 병원에서 부지급을 내렸기 때문에 현재로서 이분이 갈 수 있는 방법은 소송밖에는 없어요. 근데 이제 어르신이 이런 불복 절차를 잘 모르시기 때문에 법원이 잇따라 광산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주고 있지만 장애 판정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최근 소음성 난청 장애급여 신청이 급증하면서 근로복지공단의 심사 업무도 늘었습니다. 지금 강업소 근로자들이 대부분 퇴사한 지 오래됐기 때문에 정확한 직업력 확인과 의학적 판단을 위해 동해병원에 업무 관련성 평가를 의뢰하여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폐광 지역을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태백지사에 최근 7년간 접수된 소음성 난청 장애급여 신청 1,685건 가운데 46%인 777건이 승인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이용철입니다. 학교 곳곳에 있는 성면을 제거하기 위한 전체 예산 규모가 1,400억 원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올해부터 2022년까지 도내 480여 학교에서 성면을 제거하는 데 900억 원의 예산이 들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학교 성면 제거가 시작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든 예산은 모두 507억 원이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현재 해당 학교 홈페이지에서만 공개되는 성면 학교 현황을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일괄 검색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올해 지방세 2월 체납액 규모를 800억 원 미만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강원도의 지방세 2월 체납액은 871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45억 원이 줄었습니다. 또 세외 수입 2월 체납액 역시 72억 원 줄어든 736억 원입니다. 강원도는 올해 지방세 정리 목표액을 392억 원, 세외 수입 정리 목표액을 294억 원으로 설정하고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다각적인 활동을 펴기로 했습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 개최를 이끈 조직위원회가 오늘자로 공식 해산했습니다. 지난 2011년 10월 출범한 평창 조직위는 정부와 지자체, 기업 등에서 파견된 직원들로 구성돼 역대 최대 규모의 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러냈습니다. 조직위는 내일부터 청산 법인으로 전환해 서울로 사무소를 옮기며 공식 보고서 작성과 채권 공고, 변제 등의 잔여 업무를 이어갑니다. 한편 평창 대관령에 있는 조직위 주 사무소 건물은 대한체육회에서 동계훈련센터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원주시가 최악의 미세먼지 도시라는 오명을 지우기 위해 대기오염 감축 사업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원주시는 노후 경유차 폐차와 전기차 구매 지원 등으로 배출가스를 저감하고 도로 물청소, 가로수길 조성 등의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사업에 5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미세먼지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TF를 운영해 미세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을 집중 관리합니다. 한편 원주시는 세계 공기질 보고서에서 국내 도시 가운데 두 번째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월 한 달 동안 불법 무기류 자진 신고 기간이 운영됩니다. 자진 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나 화약류, 도검, 분사기, 전기 충전기, 석궁 등 불법 무기류 등입니다. 특히 오는 9월부터는 불법으로 총기를 제조, 판매, 소지할 경우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에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됩니다. 경찰은 자진 신고 기간이 끝나면 5월 한 달간 불법 무기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며 이번 기회에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고객 만족도 조사에서 강원랜드 등 21곳이 최하위 등급을 받았습니다. 245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고객 만족도 조사에서 강원랜드는 최하위인 C등급을 받아 개선 계획 제출과 이행 실적을 점검하는 기관에 포함됐습니다. 도내에서는 강릉 원주대학교 치과병원이 두 번째인 A등급, 강원대학교 병원은 세 번째인 B등급을 받았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실시됐으며 경영평가에 반영됩니다. 정부가 DMZ를 걸을 수 있는 평화둘레길 사업을 철원과 고성, 경기도 파주에서 추진합니다. 평화둘레길 코스는 세 곳으로 동쪽은 고성에서 시작해 금강산이 보이는 관측소 717 오피까지, 철원은 백마고지를 지나 6.25 전쟁 최대 격전지였던 화살머리까지 연결합니다. 철책으로 가로막혔던 DMZ를 지난 1953년 정전협정 이후 66년 만에 민간에 개방하는 것입니다. 평화둘레길은 4.27 정상회담 1주년 무렵 공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릉 경포 벚꽃잔치를 맞아 벚꽃이 활짝 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달 2일부터 7일까지 열리는 강릉 경포 벚꽃잔치를 앞두고 경포 일대 벚나무들이 꽃을 피우기 시작했고 축제 기간 비 예보도 없어 축제를 치르기에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벚꽃축제에는 3.8km 구간 야간 조명 꽃길과 노래자랑이 마련됐고 다양한 체험 행사도 함께 열립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